1단계 노년의 평온을 흔드는 작은 균열들. 노년의 삶은 조용하고 평온하길 바라는 것이 모든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이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순간이 반복되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차갑게 느껴집니다.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관계는 벌어지고 나는 여전히 같은 마음인데 점점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드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그 변화는 단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습관들, 무언가를 줄이지 못하고 살아온 방식이 서서히 삶의 틈을 넓혀온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고 간섭이 깊어지고 판단이 잦아지고 걱정이 앞서고 자존심이 강해지는 것들.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는 역설이 되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젊을 땐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덜어내는 삶이 중요해집니다. 더 가지려 하기보단 내려놓고 더 말하려 하기보단 침묵하고 더 개입하려 하기보단 기다리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쌓아온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 방식이 맞다는 확신도 점점 더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후회하지 않는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줄여야 할 5가지를 하나씩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5가지를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자식과의 거리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평온한 노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선택이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2단계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줄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첫 번째는 바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말들은 대체로 걱정, 조언, 지적, 그리고 끝없는 과거 회상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건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 입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말들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가는지 가늠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에게 하는 말은 더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말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니까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뭘 해도 늘 한마디씩 하시니까요. 자식은 자기만의 삶을 꾸려가고 싶어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걱정하며 그 걱정을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말이 오히려 거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상대의 삶을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관계의 거리감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는 오히려 가까워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젊었을 땐 어느 정도 이해받을 수 있었던 말도 나이가 들수록 또 시작이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 말, 과거 회상은 나이 든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말의 함정입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자꾸 새롭게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피로를 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말의 강도도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인생을 몰라서 그래.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자식뿐 아니라 친구, 지인, 이웃에게도 꼰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한 번 자리 잡히면 사람들은 당신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도 안 섞게 되고 마음도 멀어지며 관계는 서서히 끊어지게 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덜고 꼭 필요한 말만 따뜻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줄여야 할 말은 수다나 회상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려는 말, 강요하는 말, 과거에 묶인 말입니다. 그 말들을 조금씩 덜어낼 때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지고 신뢰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노년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3단계 자존심이 벽이 되지 않도록 줄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두 번째는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하지만 그 갑옷이 너무 단단해지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평생 쌓아온 경력, 연륜, 부모로서의 권위, 배우자로서의 책임감,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에서 유연함을 빼앗아갑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은퇴 후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조용한 대화보다 자신의 의견을 강조했고 자식에게도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하며 과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대화를 피했고 아내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가족은 그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의 자존심은 사랑이 닿을 틈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겸손했고 자식의 의견에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수긍할 줄 알았습니다. 무언가 틀렸을 땐 내가 잘 몰랐구나, 미안하네 라고 말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오히려 누구보다 존중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웠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줄여야 할 자존심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말이 맞다. 나를 무시하지 마. 이런 생각은 결국 여전히 나는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어른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더 큰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줄일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때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앞세우는 삶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삶이 훨씬 평온하고 단단합니다. 노년의 평온은 체면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4단계 걱정을 줄이는 것, 그건 곧 사랑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로, 줄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 헤매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분명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상대를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니? 그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이들 성적은 어때? 돈은 괜찮아? 이런 말들은 언뜻 들으면 관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압박이 되고 불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걱정돼서 한마디 한 건데 애가 나중엔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그 마음,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상대에게 믿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은 통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내 방식대로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걱정을 줄인다는 건 신경을 끊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닌 상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며 지혜로운 어른의 태도입니다. 잘 되길 바란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더는 말하지 않아도 그 믿음은 상대에게 충분히 전해집니다. 걱정을 줄이면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걱정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삶은 여유로워집니다. 노년의 평온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사랑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5단계 판단을 줄이는 삶, 관계를 살리는 지혜. 마지막 5번째, 줄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은 판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르게 세상을 더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건 옳지 않아. 요즘 젊은 것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말들이 입에 익어갑니다. 그 판단은 오랜 인생에서 경험한 결과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판단은 결국 관계를 단절시키는 벽이 되곤 합니다. 판단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상황을 분별하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의 마음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작은 상처 하나가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판단을 줄이고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난 대신 공감, 단정 대신 유연함, 선입견 대신 열린 마음을 선택하면 우리 곁의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자기만의 이유와 상처와 사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판단은 그 모든 복잡한 사연을 가볍게 재단해버립니다. 그러나 관계를 살리는 어른은 그 판단을 잠시 미루는 사람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비난 대신 공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따뜻한 쉼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줄이는 삶, 그건 타인을 너그럽게 만들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도 관용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어주십시오. 그 순간 관계는 살아나고 삶은 부드러워지고 노년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6단계 덜어낼수록 깊어지는 삶. 노년의 평온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말, 간섭, 자존심, 걱정, 판단은 노년의 삶을 조금씩 무겁게 만드는 5개의 돌덩이입니다. 이 돌덩이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덜어낸 마음이 더 단단합니다. 많이 말한 것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귀가 더 깊습니다. 많이 걱정한 것보다 믿어주는 태도가 더 따뜻합니다. 줄이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어른이 되는 길이며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줄이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여백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게 해줍니다. 말 대신, 따뜻한 침묵을 간섭 대신, 믿음을 자존심 대신, 존중을 걱정 대신, 기다림을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평온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결국 삶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완벽해지진 않지만 마음을 다잡고 바꾸려는 작은 태도 하나만으로도 삶은 놀랍도록 변할 수 있습니다. 덜어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백에 사람들이 머물게 되고 그 여유에 사랑이 스며듭니다. 이제는 쌓는 삶에서 덜어내는 삶으로, 움켜쥐는 삶에서 내려놓는 삶으로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하고 따뜻한 어른이 되어 가보는 건 어떨까요?